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1월 6일 오후 3시입니다. 내일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들을 상대로 무제한 회견을 한다고 합니다. 내일은 윤석열 대통령이 심판받는 날이기도 하지만은 기자들이 심판받는 날이기도 합니다. 한국 기자들은 질문을 잘 못하기로 유명합니다. 질문을 길게 합니다. 그리고 일장 연설하듯이 하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통령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아주 건방지게 묻는 사람들도 많고, 무엇보다도 팩트를 끈질기게 확인하는 노력이 드물고 주로 의견을 묻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내일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에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했던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야 합니다. 내일 질문을 잘못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기자들이 심판받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나는 대로 내일 기자들이 꼭 물어야 될 15개 질문을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첫째, 의대 정원 2,000명은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결정한 뒤에 대통령실에 통보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맞습니까? 라고 물어야 합니다. 두 번째, OECD 건강 통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면은 한국은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결론이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국민 1000명당 의사수 하나만 가지고 파격적인 정원을 결정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물어야 합니다. 세 번째, 서울행정법원은 2000명 정원의 과학적 근거가 없고 의료계와 민주적 협의 과정도 없었다고 판시했으며 국회 청문회에서 대학별 배정 결정도 날림으로 이루어졌음이 밝혀졌는데도 왜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이와 관련해가지고 사실과 맞지 않는 이야기를 계속 하십니까? 라고 물어야 합니다. 네 번째, 건강보험 재정은 진료비로만 쓰기로 되어 있는데 왜 의료대란 수습에 전용 또는 유용을 합니까? 이게 법 위반이 아닙니까? 라고 물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민주당 김윤 의원의 계산에 의하면 지난 2, 3월 2달 사이에만 해도 1,700명의 초과 사망자가 발생했다는데 그 인명 손실에 책임을 느끼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의료개혁이 그토록 시급했다면 왜 대선 공약과 국정 아젠다에서는 빼놓았다가 총선 직전 2,000명 정원을 발표했나요? 총선용으로 국민 생명을 놓고 도박한 것 아닙니까? 라고 물어야 합니다. 일곱 번째, 매년 2,000명씩 5년간 10,000명의 의사를 늘리는 걸 목표로 했는데 올해 벌써 국가시험 응시 의사와 전문의 시험 의사 수가 약 5,000명이나 줄어들었습니다. 이거는 의사 정원이 아니라 의사 가문에 성공한 것 아닙니까? 라고 물어야 됩니다. 여덟 번째, 지난 2월 천재지변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의료대란도 당시엔 없었는데 왜 독일 국빈 방문을 출발 직전에 취소했습니까? 그 이유를 그때 밝히지 않았는데 이 자리에서 밝혀주세요 라고 물어야 됩니다. 아홉 번째, 이른바 의료개혁을 강행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정행위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거는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야 합니다. 열 번째, 지난 4월 총선 직전 부산에서 사전투표를 한 장소가 명지동 2000번지 앞인데 우연의 일치입니까? 진중권 교수의 증언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도 2,000명 정원 지지자라고 하는데 김 여사로부터 영향을 받습니까? 라고 물어야 합니다. 11번째, 개혁의 저항 세력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세계 인류인 한국 의료가 개혁 대상입니까? 삼류가 인류를 개혁할 수 있습니까? 필수 및 지역의료 붕괴는 의사 책임이 아니고 그동안 정책을 잘못 편 정부 책임인데 왜 의사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국민들이 의사들을 불신하도록 만듭니까? 라고 물어야 됩니다. 12번째, 개혁 저항 세력 카르텔 운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진짜 카르텔은 대통령 식민지형 관료들 그리고 정부의 선전수단으로 전락한 언론 아닙니까? 라고 물어야 합니다. 의료 붕괴는 안보 붕괴로 연결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국군 통수권자로서
나라를 지키고 생명을 지키는 군인과 의사들을 아껴야 하는데 왜 의사들을 이렇게 핍박합니까? 라고 물어야 합니다. 13번째, 세계 최고의 두뇌 집단인 한국 의사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두뇌 유출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박정희 대통령은 해외 두뇌를 유치하여 오늘의 과학기술 강국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대통령이 나서서 두뇌 유출을 방조해서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야 합니다. 14번째, 2023년 봄 김기현 의원을 국민의힘 대표로 만들기 위하여 대통령실이 나서가지고 대통령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경선에 개입을 했는데 이 행위는 법률 위반 아닌가요? 대통령이 검사 시절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운영에 개입한 것을 법률 위반으로 기소해가지고 징역 2년형을 받도록 했는데 지금 검사로 돌아가시면은 지금 자신이 하고 해온 국민의힘 개입 행위를 법률적으로 검토할 때 이게 기소 대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물어야 됩니다. 15번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월 동해심해에 140억 배럴의 유전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긴급 발표를 해가지고 석유공사가 시추를 하도록 사실상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해역을 탐사한 바가 있는 호주 회사는 희망이 없다고 철수했으며 세계적 평가회사라고 대통령이 지켜주었던 액트지오는 세금도 제대로 내지 못한 1인 회사이며 외국 석유회사들을 상대로 개발 참여를 설득했지만 참여하겠다는 회사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잘못된 정보에 속은 것입니까? 아니면 감사원에 부탁하여 1년의 과정에 대한 감사를 하고 국민들에게 보고할 생각은 없습니까? 뭐 이것보다도 뭐 더 많은 질문거리가 있을 겁니다. 빠진 것도 많습니다만 저는 최소한 요 정도는 질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하고 답하는 과정에서 주도권을 잡는 사람은 보통 질문하는 사람이 아니라 답변하는 사람입니다. 답변하는 사람은 질문한 것과 관계없이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막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기자가 반드시 개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이야기를 할 때, 즉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할 때는 반드시 후속 질문권을 얻어가지고 그 거짓말을 못하도록, 그래야 국민들이 속지 않도록 해줄 의무가 기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일은 기자가 심판받을지 윤석열 대통령이 심판받을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